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수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중국에 이렇게 또 도착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이랑 만나가지고 이제 정상회담을 내일부터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틀 동안 진행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도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7년도 이제 첫 임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중국 방문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임기랑 두 번째 임기 통틀어가지고 첫 번째 이 중국 방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중국이랑 미국이랑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중국이 한참 미치였거든요. 2017년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취임을 했었을 때는 중국이랑 미국이랑 힘의 차이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균형이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변화를 했다. 라고 합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미국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 같은 것들을 수출을 제한을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다가 관세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때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이제 맞대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중국이 미국한테 뭐 대들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좀 이제 대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이렇게 또 방문을 해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거래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참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 협상가로 이제 참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아마도 이제 무역이나 그런 이제 경제 문제 같은 것들을 이번 회담에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뭐 정치계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경제를 대표를 하는 거물급 기업인들도 이제 대거 참석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참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지금 참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팀 쿡도 이제 참석을 이렇게도 하는데, 미국을 대표를 하는 그런 기업가들도 지금 참석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뭐 정부 인사들도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뿐만이 아니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제 참석을 이렇게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지금 참석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싹 다 중국으로 지금 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이랑 협상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회담도 이렇게 또 하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는지 뉴스를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중국으로 이제 떠나기 전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CPI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더 높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기자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요. 미국인들의 재정 상태를 고려를 안 해. 라고 그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논란이 쏟아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이제 CPI 지수,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3년 만에 최고치인 3.8%를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한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이제 연료비가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미국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단이랑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란이랑 대화를 이렇게 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유일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라는 점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인들의 재정 상태나 다른 누구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오로지 이란의 핵 보유를 저지를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을 해서 본다고 하면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예, 가져본 적이 없는데 핵무기를 가져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 그렇고요. 그런데 이란을 보면은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사실이죠. 네,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농축하는 것도 이제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쟁이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유가는 급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폭등을 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황금기가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하,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CPI 지수를 이렇게 또 보면은 3.8%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2023년도 이후에 가장 빠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전국에서 미국 전국의 평균은 4불 50 이상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4년 만에 최고이다. 2022년도 이후에 최고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서 이렇게 또 많이 올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식품의 가격들이 4% 이상의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항공료가 20% 이상 상승을 했다. 특히 jet비율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항공 티켓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비싸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공요금들도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지수가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 있지 않습니까? 컨슈머 컨피던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조만간 사람들이 이제 돈을 더 안 쓰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마르코 루비오 장관은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개돼지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듣기 좋은 말만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석유를 수출을 하는 그런 나라이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 상황이 굉장히 나은 편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미국은 운이 굉장히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케빈 헤센 경제고문은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선거 전에는 경제적인 완화 조치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라고도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처럼 골든 에이지가 올 것이다, 황금기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이 미국의 에너지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료비가 언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에너지 장관만 지금 가장 정상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어제 얘기를 한 것들 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가장 좀 이제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미국인들의 재정 상태는 고려를 하지 않는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는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는 2026년도에는 중간 선거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발언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또 많은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미국인들의 재정 상태를 지금 고려를 안 해? 미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예전에 그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Is the economy stupid이라고. 미국의 경제 상태를 고려를 안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힐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워싱턴 DC의 링컨 메모리얼 앞에 그 호수를 그거를 이제 더 깨끗하게 이렇게 또 만들고 뭐 페인트를 이렇게 또 칠하면서 그 컨트랙터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을 지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을 공사를 했었던 그런 업체한테 그냥 맡기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렇게 커다란 공사들은 여러 회사들한테 입찰을 이렇게 또 시켜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가격을 다운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이렇게 또 주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하지도 않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 골프장을 지어줬었던 그 회사한테 그냥 이 일을 이렇게 또 줬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이 호수에 있는 물을 다 빼버리고 여기를 이제 다 보수 공사를 하고 이제 페인트를 이렇게 또 칠하는데 180만 달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또 이제 비난 섞인 말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을 바꾸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이제 자신의 그 오벌 오피스에서 백악관에서 수영장을 이제 고치는 데 있어가지고 보수를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영장 조성을 하는데 기가 막힌 기술자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그런 친분을 이렇게 또 과시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일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에 추루스 소셜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어제는 이 공사를 하는 그 회사를 이렇게 또 뽑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내무부에서 계약을 한 그런 업체이다, 나는 전혀 모르는 업체이다 라고 말을 바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 바꾸는 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업체의 과거 작업 결과물을 알고 있었던 것일 뿐이다,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명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은 180만 달러가 아마 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예상 비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310만 달러가 들어갈 것이다. 대략 한 7배가 이렇게 또 들어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싼 프로젝트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는데 경쟁 입찰 없이 그냥 한 회사에다가 이렇게 일감을 줬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버지니아에 있는 아틀란틱 인더스트리얼 코팅이라고 하는 그 업체한테 그냥 노비드 컨트랙트로 그냥 줬다고요. 경쟁 입찰 없이 그냥 줬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비판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워싱턴 DC 링컨 메모리얼 앞에 인공 호수를 거기를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또 칠해가지고 굉장히 이쁘게 만들 것이다. 아메리칸 플래그 블루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또 만들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미국 독립 250주년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하는 연도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4일 이전에는 이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들 이렇게 그냥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텍스페이어들의 머니를 돈을 지 멋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텍스페이어들의 이제 돈들은 이 미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재정 상태는 나는 상관이 없다 라는 식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백악관 같은 거 공사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일감 몰아주기까지 하면서 돈이 얼마나 들던지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미국인들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냥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만 돈을 벌면은, 그리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만 돈을 벌면은 그게 장땡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알렉스 머독 이 사람의 살인 혐의 유죄 판결을 이제 뒤집은 이제 파기를 한 그런 뉴스가 오늘 또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소식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이제 대법원은 오늘 이제 수요일에 전직 변호사인 그 알렉스 모독의 그 아내랑 그리고 이제 아들을 살해를 한 그 혐의에 대해 가지고 유죄 판결 그리고 이제 종신형을 파기를 하고 재심을 해라라고 명령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왜 판결을 파기를 하는지 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배심원단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레베카라고 하는 이 배심원단이 부적절한 외부 영향을 행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머독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유죄 판결을 이제 파기를 하고 다시 재심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레베카라고 하는 이 배심원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배심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머독의 증언을 믿지 말라는 식의 암시를 이렇게 또 주는 등 정의의 저울에 손가락을 올리는 충격적인 간섭을 이렇게 했다 라고 하면서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만장일치로 판결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판결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가능한 빨리 재심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머독을 다시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발표를 검찰에서는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호인, 이 머덕의 변호인은 아직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꾸준히 이제 재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청구를 이렇게 또 해온 만큼, 요번에 이제 승소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다시 재판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판결로 인해 가지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그 유죄가 나온 것은 이제 취소가 되기는 됐지만, 그런데 머덕이 석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석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재판이 이렇게 또 열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머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미 고객들로부터 1200만 달러 가량을 횡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잘못을 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연방법원에서 40년형을 벌써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법원에서 27년형을 받고 벌써 복역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2021년도 6월 달에 자신의 집에서 아내랑 그리고 아들을 총으로 쏴서 살해를 이렇게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년 전에 그 재판을 이렇게 하면서 유죄를 이렇게 또 판결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이렇게 또 받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이 대법원에서 재판 판결을 파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오늘 또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 뉴스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자동차 마켓에서 지금 이 아이스 자동차들, 인터널 컴버션 엔진, 내연기관 자동차, 그러니까 엔진이 들어간 그런 자동차들의 판매가 37%나 급락을 이렇게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내연기관의 그런 차들의 시대는 이제 종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또 뉴스를 이렇게 또 봤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자동차 마켓은 당연히 미국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또 보니까 미국이 아니래요. 중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이 자동차 마켓인가 봐요. 그러면서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4월 달을 이렇게 또 보면은 내연기관차, 아이스 자동차들의 판매가 37%나 감소를 이렇게 또 하면서 유례없는 그런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친환경 차들 있지 않습니까? 이 뭐 전기 자동차들이나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요런 전기 자동차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완전 전기 자동차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전기 자동차들의 차량 판매 점유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그마치 61.4%이다. 라고 합니다. 저번 달에는 뭐 47%였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61%대까지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내에서 자동차 팔리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상위 10개 모델에서 9개 모델이 전기차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전기차거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런 차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수 내연기관 차는 단 한 대뿐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유가의 충격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한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유가가 미친 듯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내연기관차를 안 산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냥 전기차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사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벌써 이미 이런 뭐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것들에 이제 투자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벌써 이제 투자를 많이 해놓다 보니까 전기차 인프라 같은 것들이 기가 막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뭐 내연기관차를 안 산다고 하더라도 뭐 장거리 같은 것들은 이제 충분히 잘 전기차를 타고 이제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변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가가 이제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환경 인식 그런 변화로 인해 가지고 전기차, 특히 이제 중국산 전기차들을 많이 이렇게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이제는 중국 사람들도 그런 환경 인식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변화를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환경 파괴 같은 뭐 가스 같은 거 많이 만들어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해요.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무슨 클린 콜을 써가지고 깨끗한 석탄을 써가지고 전기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오히려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러다가 선진국이 지금 뒤바뀌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내에서 그 중국 그 자동차 브랜드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의 80% 정도가
친환경 차들이다. 뭐 전기차들이나 뭐 전기차이더라도 엔진이 들어가가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냥 발전기 역할만 하는 그런 차들이 80%가 넘어간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팔리고 있는 해외 브랜드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친환경 차들, 뭐 전기차나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단 14%밖에 되지가 않는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는 더 많은 이런 전기차들이 더 많이 이렇게 또 팔리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 해외 브랜드들은 굉장히 지금 도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이 전기차 팔리는 거 수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수출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일본하고 독일을 이렇게 또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출하는 그 자동차들 중에 절반 이상이 전기차들이다라고 합니다. 중국은 지금 뭐 전기차들을 뭐 유럽에다가도 팔고 있고 남미에다가도 팔고 있고 호주에다가도 팔고 있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한테 전기차들을 이렇게 또 팔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차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래는 분명하거든요. 전기차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부터 미국은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한테 굉장히 많이 밀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제 미국 하면은 자동차 강국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이미지를 중국한테 지금 넘겨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뉴스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게 또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웨이모 로봇 택시 있지 않습니까? 이 웨이모 로봇 택시가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0일에 텍사스 샌앤토니오에서 사람이 타지 않고 있었던 그 웨이모 그 차량이 침수가 된 그 도로에 진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해요. 홍수가 났나봐요. 홍수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분명히 침수가 되어 있는 그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거기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아무도 없어서 사고는 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웨이모가 침수가 된 그런 도로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개울가로 휩쓸려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한 다음에 웨이모에서 이 미국 내에 있는 그 웨이모 차량들 3,800대를 리콜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지금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웨이모 5세대 그리고 6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이거를 아마 이제 업데이트를 이렇게 또 할 건가 봐요. 리콜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아마도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합니다. 침수가 된 그 도로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결함이기 때문에 아마도 업데이트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오버 더 에어로 그냥 리콜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샌앤토니오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샌앤토니오 지역에서는 이 웨이모 서비스가 일시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풀 셀프 드라이빙 이런 이제 자율주행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실수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이 위험은 존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달에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전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신호등이 다 이제 꺼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웨이모가 신호등이 꺼진 거를 보고 이제 인식을 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막 충돌을 했나봐요. AI가 제대로 생각을 하지 못해가지고 웨이모 차량들이 그냥 그 도로에 멈춰버렸다고 하네요. 멈춰버리면서 그때 큰 혼동을 이렇게 또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봐라 아직 멀었다라고 이제 몇몇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웨이모는 이번에 이제 리콜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이 차량들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를 다시 업데이트를 이렇게 또 해서 다시 서비스를 재개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LA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파이브 가이즈가 이 LA에 있는 두 곳의 매장을 이제 문을 닫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파이브 가이즈 어디가 이제 문을 닫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City of Industry에 있는 파이브 가이즈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위디오에 있는 파이브 가이즈 문을 이렇게 또 닫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곳뿐만이 아니라 멀세대에 있는 매장도 이제 문을 이렇게 또 닫는다고 하고 그리고 한폴드라고 하는 그 매장도 7월 달에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문을 닫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파이브 가이즈 이제 회사 측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파이낸셜 하드십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폐점을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장사가 잘 안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파이브 가이즈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너무 비싸거든요. 햄버거 세트 먹으면은 $20가
넘어가 막 25달러 막 그래. 예.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잘 가겠냐고요. 잘 안 가게 되지. 맛있기는 맛있거든요. 맛있기는 맛있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돈을 내고 그거를 먹느니 그냥 인앤아웃 가지 않을까.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좀 이제 저렴하게 먹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5달러 막 그런다 햄버거가 솔직히 말해서 잘 가게 되지는 않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인건비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시간당 20달러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임대료가 상승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업계 전반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가 패스트푸드점을 운영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특히 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는 아마도 이제 조만간 뭐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AI랑 이제 결합이 된 로봇들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패스트푸드점들에서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주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임금이 훨씬 더 싸거든요. 뭐 페데럴 최저임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7불대 아직도 7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7불 50 정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주들에서는 패스트푸드점들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최저임금 7불 50만 주면 되니까 운영이 가능한데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는 20달러를 줘야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특히 이제 패스트푸드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과연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LA 탐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LA의 콘도 있지 않습니까? 콘도 판매량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콘도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요. 사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없다, 바이어가 없다, 이 콘도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올해 1월달, 2월달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LA 카운티의 콘도 판매량은 2,000건도 되지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5년도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부진뿐만이 아니라 콘도 가격도 이제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하네요. 미디엄 프라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5%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팔리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콘도들이 안 팔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제 높은 모기지 금리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모기지 금리를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6%로 이제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구매자들한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콘도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HOA 있지 않습니까? HOA가 너무나 비싸다라고 하네요. 이 LA의 HOA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막 500달러 넘어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가 너무나 비싸고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더 올랐다고요. 더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HOA 그 부담 때문에도 이제 콘도를 좀 이제 기피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여러 가지 좀 뭐 지정학적인 위기도 있고, 좀 경제도 뭐 불안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콘도 판매가 더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LA의 주택 가격이 계속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상승을 이렇게 또 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멈추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콘도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부동산 시장 전반의 약세를 알리는 그런 조기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LA 콘도부터 이제 안 팔리다가 이제 주택 시장도 꼬꾸라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 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5% 정도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S&P 500은 0.3%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나스닥은 0.9% 정도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많은 공포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PPI 지수, 그 생산자 물가가 미친 듯이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예상치보다 더 많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매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거는 다음 뉴스로 이렇게 또 보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채 금리 역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PPI 지수가 예상보다 더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 역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국채 금리가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모든 금리도 다 올라가거든요. 모기지 금리도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은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체를 보내, 주식시장 전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별로 안 좋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오늘 초반에는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이렇게 또 방문을 하면서 그 테크 기업들을 대거 동행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테크 기업들의 주식만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엔비디아는 2%가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고요. 이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불렀나봐. 얼마 전에 뉴스에 이렇게 또 안 올라왔었는데, 어쨌든 젠슨 황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중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젠슨 황도 이제 같이 따라갔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렇게 또 전해지면서 엔비디아는 2%가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AI 칩 판매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또 이제 매출이 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2%가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오늘 4% 이상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다른 기업들은, 다른 그런 산업들은 다 별로 안 좋거든요. 다 별로 안 좋은데, 그런데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아직도 굉장히 강력하다 라고 이렇게 또 이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실제로 그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테크 기업들의 주식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주식들은 다 조금씩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란의 전쟁이 조만간 끝나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기대감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또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도 absolutely unacceptable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에서도 절대 굽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쟁이 끝날 기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는 주식에 폭락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이제 그만하고 이익 실현을 이렇게 또 하면서 다시 급격하게 내려갈 수도 있어 보인다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홀세일 인플레이션이 6%가 지금 나왔다. 연간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제 도매 물가가 6%, 인플레이션이 6%가 이렇게 또 됐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이후에 최대 폭으로 상승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난 4월달 미국의 PPI 지수가 전월달 대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1.4%가 상승을 이렇게 또 하면서 시장 예상치 0.5%를 2배 이상, 3배 가까이 이렇게 또 물려버렸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전년 대비 도매물가 인플레이션은 6%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2년도 12월달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연간 상승이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도매물가가 미친 듯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도매 물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오르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음 달에는 CPI 지수도 별로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도매 물가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에너지 가격 폭등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한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이렇게 또 오름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도매 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지수도 여기에서도 인플레이션이 1.2%가 상승을 이렇게 또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2년 3월달 이후로 이제 최대치로 이제 상승을 일으키기도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특히 무역 서비스가 2.7%가 상승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가격이 본격적으로 지금 반영을 일으키기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 가지고 도매 물가도 지금 반영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PPI 지수가 말도 못하게 이렇게 또 높게 나오다 보니까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도 어쩌면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금리 인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올해 안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돈이 더 많이 쪼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와, 지금 별로 안 좋은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제 테크 주식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이렇게 또 방문을 하면서 기업가들 다 싹 다 데리고 가고 있다 보니까 테크 주식들만 지금 오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안 좋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관련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뉴스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갔다 중국에 라고 이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엔비디아가 이 미국의 이 엔비디아 AI 칩이 중국에 이제 팔리는 게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중국의 그 500억 달러 시장을 공략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 라고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식이 조금씩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테크 기업들의 CEO들을 데리고 간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명단에 없었거든요. 젠슨 황이 이제 명단에 없었는데, 그런데 에어포스 1에 탑승을 했다. 요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면서 젠슨 황도 이제 마지막에 불렀나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젠슨 황도 이제 에어포스 1에 이렇게 또 타가지고 중국으로 이렇게 또 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젠슨 황은 예전에도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칩 그 시장만 500억 달러 규모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가가지고 잘 얘기가 된다고 하면은 중국에다가도 이제 AI 칩을 판매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요번에 중국으로 이렇게 또 감으로 해가지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틀 동안 시진핑이랑 정상회담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테크 기업들 CEO들을 이제 데려갔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가고 팀 쿡도 가고 젠슨 황도 이렇게 또 가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골드만삭스 CEO 블랙락, 블랙스톤, 시티그룹 이런 CEO들도 이렇게 또 가고, 보잉 CEO도 이렇게 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관련 그런 비즈니스 관련 그런 얘기들도 회담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이란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은 풀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회담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 상황을 아마 이제 얘기들을 이렇게 또 할 것 같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경제 정책들도 많이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올 것 같다. 특히 관세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관세를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때리고 있고, 그리고 무역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완화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만이랑도 좀 이제 여러 가지 껄끄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얘기도 이제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으로 이렇게 또 갔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많은 기대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해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성과들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또 이제 주식 시장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PPI 지수가 별로 안 좋게 나와가지고 주식 시장이 처음에는 막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됐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예금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번에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케빈 워시로 이제 연준 의장이 이렇게 또 취임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어쨌든 간에 그 제롬 파웰 의장은 오늘 5월 15일에 임기가 이제 종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임기가 종료가 되면서 이제 바로 이제 케빈 워시가 취임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같은 날 이제 물러나면서 이제 바로 취임을 이렇게 또 한다.
라는 그런 소리죠. 예, 그러면서 아마도 이 케빈 워시는 그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달리 바라볼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기존의 연준의 방식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2012년도부터 연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설정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삼고 정책을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갔는데, 그런데 케빈 워시는 지난 4월 달에 상원의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가 안정이란 아무도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의 가격이 변하는 그런 상태이다 라고 정의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2%의 그러한 뭐 스페시픽한 인플레이션 설정을 안 할 것으로도 이렇게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에 얽매이지 않고 주관적이고 유연한 기준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주관적인 거는 그냥 자기가 얘기를 하는 대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거 봐라, 이거 인플레이션 아닌데 뭐 6%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봐라, 사람들이 잘 쓰고 있는데, 돈을 잘 쓰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돈을 더 풀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많아져,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또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난 14년 동안이나 인플레이션 지수 2% 이거에 의존을 해가지고 그런 가이드 같은 것들을 연준이 이렇게 또 짰었는데,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요번에 케빈 워시로 인해 가지고 사라질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에서는 지금 투자자들은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런 뭐 인플레이션 수치 같은 게, 목표 같은 게 이제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을 예측을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이거 투자를 하는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면은 주식이 더 많이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휘발유 가격이 30년 만에 가장 빠르게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물가를 이야기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케빈 워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물가 안정의 정의를 어떻게 정책에 투영을 할지가, 그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건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과연 케빈 워시가 이제 연준 의장으로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어떠한 정책들이 이렇게 또 나오는지 연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또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